후회에 관하여. 후회는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가? 왜 우리는 지나간 선택보다 지나간 선택하지 않음을 더 후회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미래를 살지만 판단은 과거로부터 한다고. 우리는 앞을 보며 걷지만 뒤를 돌아보며 평가한다. 이 괴리가 후회를 낳는다. 당시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존재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정보와 감정으로 결정했다. 지금의 나는 그 선택의 결과를 알고 있다. 이 둘 사이의 간극, 그것이 후회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가 쌓이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과거보다 많았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미래보다 많아진다. 그러니 후회할 것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후회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했던 나 자신을 지금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 후회의 본질.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정보로 선택한다. 인간은 언제나 부분만 보고 결정을 내린다. 전체를 본 뒤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직업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 결혼을 결심할 때 상대의 전부를 알지 못한다. 자식을 키울 때 그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니까. 완벽한 선택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은 당시의 욕망과 상황에 떠밀려 결정한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외로우면 사람을, 불안하면 안정을 선택한다. 그것을 자유의지라 부르지만 사실은 욕구의 반응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선택을 상상한다. 만약 그때 다른 회사에 갔더라면, 만약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 도시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상상이 우리를 괴롭힌다. 후회는 선택의 실패가 아니라 비교의 습관이다. 현실의 나와 가능했을 나를 비교하는 순간 후회가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자.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은행원으로 30년을 일했다. 안정적이었다. 월급은 꾸준히 나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한다. 25살 때 친구가 제안한 사업을 거절한 것을. 그 친구는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 부자는 아니지만 자기 시간을 산다. 은행원은 생각한다. 내가 그때 함께 시작했더라면.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그는 25살 당시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었다. 그때 그는 불안했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여자친구는 안정을 원했다. 그 자신도 모험보다 확실함을 선호하는 성격이었다. 그때의 그에게 은행은 최선이었다. 지금의 그가 후회하는 건 당시의 자신이 아니라 지금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이 있다. 60대 초반. 그녀는 결혼 대신 커리어를 택했다.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종종 후회한다. 30살 때 청혼했던 남자를 거절한 것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교사였고 조용했고 그녀보다 덜 야심적이었다. 그녀는 그때 이 사람과는 더 멀리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그녀는 혼자 산다. 성공했지만 외롭다. 그래서 생각한다.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더라면. 하지만 이것도 착각이다. 30살의 그녀는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세계를 보고 싶었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었다. 조용한 남자와의 삶은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만약 그를 선택했다면 10년 후 그녀는 그 결혼을 후회했을 것이다. 후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든 결국 후회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곧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익숙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결핍만 보인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다만 지금의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후회의 본질, 후회는 자존심에서 시작된다. 후회가 괴로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선택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내가 현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장 강한 욕구를 자존심이라고 보았다. 우리는 생존보다 명예를 더 중시한다. 굶주림보다 모욕이 더 아프다. 실패보다 무시가 더 견디기 어렵다. 후회도 마찬가지다. 후회가 고통스러운 건 잘못된 선택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한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돌린다. 운명 탓을 한다. 사람 탓을 한다. 환경 탓을 한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세상이 나를 속였다고 믿는 편이 자존심에 덜 상처가 된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그는 친구를 원망한다. 걔가 나한테 그 종목을 추천했어.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 친구는 단지 정보를 알려줬을 뿐이다. 투자 결정은 그 자신이 했다. 그는 그때 욕심이 났다.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 위험은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마주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친구를 탓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다. 결혼 15년 만이었다. 지금 그녀는 이혼을 후회한다.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그녀가 후회하는 건 이혼이 아니다. 당시 그녀는 분노로 가득했다. 남편의 무관심, 무책임, 냉담함에 지쳐 있었다. 이혼은 그녀에게 해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외롭다. 경제적으로도 힘들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녀가 후회하는 건 이혼이 아니라 이혼 후의 삶이 생각보다 힘들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해야 한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성급했다고 자책한다. 우리는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미워한다. 이것이 후회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믿지만 사후에 보면 모든 행동이 필연이었음을 깨닫는다고. 당시에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줄어든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는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붙잡는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다. 가장 오래가는 후회, 인간관계에서의 후회. 인간관계에서 생긴 후회는 유독 오래간다. 물질적 선택의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 잘못 산 집, 그만둔 직장, 실패한 투자. 이런 것들은 결국 잊힌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후회는 다르다. 말하지 못한 말, 참지 않아도 될 말을 참았던 순간, 끊지 못한 관계, 너무 늦게 끊은 관계. 이것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은 대부분 기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이해받기를, 사랑받기를,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그리고 그 실망은 후회로 변한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아버지와 10년째 연락을 끊고 산다. 10년 전 아버지는 그의 결혼을 반대했다. 격하게 다퉜다. 서로 상처를 주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집을 나왔고 그 후로 돌아가지 않았다. 지금 그는 후회한다. 아버지가 늙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건강이 안 좋다고 한다. 그는 생각한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았더라면. 하지만 그는 잊고 있다. 당시 아버지의 말이 얼마나 그를 무너뜨렸는지를. 내가 그 여자랑 결혼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칼이었다. 그는 그 칼에 찔려 도망쳤다. 지금 그가 후회하는 건 싸운 것이 아니라 화해하지 못한 시간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분노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제 아버지가 늙어 약해지니까 그는 돌아가고 싶어진다. 하지만 10년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친구와 20년을 함께 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웃고 울고 나이 들었다. 그런데 5년 전 사소한 일로 다퉜다.
친구가 그녀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그녀는 배신감을 느꼈다. 전화를 끊었다. 연락을 차단했다. 지금 그녀는 후회한다. 최근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생각한다. 내가 너무 과했나? 하지만 당시 그녀의 분노는 진짜였다. 친구가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고 느꼈다. 20년의 우정이 그렇게 쉽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관계를 끊었다. 지금 후회하는 건 그 선택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사실이다.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대부분 이렇다.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 반응했다. 상처받았고, 화났고, 실망했다. 그래서 멀어지거나 끊거나 침묵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희미해진다. 남는 건 빈자리다. 후회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다. 기대가 지나쳤다는 증거일 뿐이다.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다. 완벽한 이해를, 무조건적인 지지를, 영원한 충성을 원한다. 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하다. 상대도 상처받고 실수하고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슴도치의 우화를.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붙여 따뜻함을 나누려 한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린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춥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리를 잘 모른다. 그래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상처받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후회한다. 말하지 못한 말에 대한 후회도 마찬가지다. 고맙다고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했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색해서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났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후회한다. 하지만 당시 그 말을 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두려웠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표현이 서툴렀거나 그때의 나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후회와 병든 후회. 후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건강한 후회와 병든 후회. 병든 후회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달린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현재를 소모시킨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공전이라고 불렀다. 바퀴가 헛돌 듯 우리의 의지가 허공을 향해 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계속 돌아간다. 이것이 병든 후회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20년 전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빚을 졌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가정이 무너졌다. 지금도 그는 그때를 생각한다. 내가 그 사업만 안 했어도 친구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는데 20년이 지났다. 그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빚도 다 갚았다. 새로운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사업 실패를 떠올리며 후회한다. 그 후회는 그의 현재를 먹어치운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자식과 놀 때도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것이 병든 후회다. 반대로 건강한 후회는 다르다. 건강한 후회는 나의 성향을 이해하는 재료가 된다. 나는 조급한 성격이구나. 나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구나. 나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무리한 선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신을 아는 것. 그것이 건강한 후회다.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30대에 급하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주변의 압박, 나이에 대한 불안, 외로움. 여러 이유가 겹쳤다. 결혼은 3년 만에 끝났다. 처음에 그녀는 자신을 탓했다. 내가 왜 그렇게 급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혼자 있을 때 나는 불안해지는구나.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달라졌다.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외로울 때마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 건강한 후회다. 후회는 교훈이 될 때까지만 필요하다. 그 이후에는 짐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 고통받고 얻은 후에는 권태로 고통받는다고. 후회도 마찬가지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고통과 과거를 놓아주지 못하는 고통.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오간다. 하지만 교훈을 얻는 순간 후회는 의미를 갖는다. 그 순간 후회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지혜가 된다. 후회에서 벗어나는 쇼펜하우어식 태도. 그렇다면 후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완전히는 불가능하다. 인간인 이상 후회는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는 존재이고 비교하는 존재이고 아쉬워하는 존재다. 하지만 후회와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태도는 이것이다. 잘 살겠다가 아니라 덜 흔들리겠다. 인생은 성공의 과정이 아니라 견디는 과정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선택하고 후회한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그 운명 앞에서 덜 흔들릴 수는 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부정을 말했다. 원하는 것을 멈추는 것, 기대하는 것을 줄이는 것,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보다 지금의 삶을 견디는 것. 이것이 그가 제시한 평온의 길이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한다. 더 나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행복한 것을. 그 욕망을 끄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첫째, 과거를 재단하지 않는 것. 그때의 나는 그때의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를 평가하지 말 것. 둘째, 비교를 줄이는 것.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상상을 멈출 것. 그 상상은 현실을 왜곡한다. 셋째, 후회를 교훈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후회를 사용하되 그 이상 매달리지 않는 것. 한 남자가 있다. 그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돈을 아꼈고 저축했고 투자도 신중하게 했다. 지금 그는 70대다. 은퇴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는 후회한다. 여행을 더 다닐 걸. 좋은 음식을 더 먹어볼 걸. 돈을 좀 더 쓸 걸. 그의 친구는 다르게 살았다. 돈이 생기면 썼다. 여행을 다녔고 외식을 즐겼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빠듯하다. 그 친구도 후회한다. 저축을 더 할 걸, 덜 쓸 걸. 두 사람 모두 후회한다. 한 사람은 쓰지 않은 것을, 한 사람은 쓴 것을 후회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후회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삶을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상상 속 삶은 언제나 현실보다 나아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비극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손에 쥐는 순간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다른 행복을 찾아 나선다. 그러다 인생이 끝난다. 돌아보면 후회만 남는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평온해진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면 후회는 덜 아프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미워하며 늙어가는 것이다.